모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를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몸이 그냥 성한 데가 없으니까 저의 탓으로 전부 다 돌아가더라고요. 변호사님들도 찾아다니고 노무사님들도 찾아다니고 다 하나같이 어렵다. 경제적인 여건을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맡아주실 분이 없겠구나. 눈물도 핑 돌고 좀 희망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 그래도 희망이 생겼구나.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유산을 하게 됐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인격 모독당하고 모욕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거를 매일 겪고 나중에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모습을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정면에서 매일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막 극에 달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방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도 이제 되게 힘들어서 좀 쉬고 오겠다 하던 차에 제가 유산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적이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고무상 제 생각을 못했죠. 그냥 신고를 하고 이렇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막 해결을 하다가 한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유산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이제 몸 상태가 너무 계속 악화되고 하던 차에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나아지지가 않고 좀 계속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병원을 가게 됐는데 머리 혈관이 막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 굉장히 두통이며 어지러움증이며 그런 신체화 증상을 계속 겪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몸 안 좋은 거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몸 상태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도 없고 몸이 그냥 성한 데가 없으니까 그 이후로 유산 이후로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고 병원도 계속 다니고 나아질 줄 알았는데 거의 2년이 지나도 많이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원인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제 MRI를 찍어보자고 또 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머리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거를 또 상담을 받고 하다 보니까 유산부터 이게 다 이어진 거다 얘기를 알게 되고 저도 그때서부터 몸이 굉장히 악화됐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저한테는 그때 당시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겁이 많이 나고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변호사님들도 찾아다니고 노무사님들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 하나같이 어렵다. 좀 어렵고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여태까지 그런 걸로 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차피 해봤자 나에게 그래도 실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돼도 뭔가 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얻는 거라도 있어야지 저도 시작을 하는 거지. 다 부정적이고 안 좋고 득도 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막상 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고무상제를 사실 유산했을 때 당시에도 좀 지나서 얘기를 듣긴 했어요.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근데 이제 다 끝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입료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을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자꾸 막막함, 암담함,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맡아주실 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 이 생각이 점점 많이 들었죠. 저 혼자 해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뭘 어디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를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정보도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힘들었죠. 사실 그게 있었어요. 이제 사회적인 그냥 인식 있잖아요. 인식에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더 똑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많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변호사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들만 이제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수입료도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꺼리는 듯한 게 느껴지니까 이거 아니다 싶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노무사님들이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좀 끝까지 하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저는 좀 저랑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간다 그런 게 저랑 맞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그럼 수입료적인 부분도 정직하게 이제 딱 걸어 놓으시니까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사실 가가지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서 확인을 해볼 때마다 좀 뭔가 벽에 막히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다른 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도 않았고, 좀 사례도 보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러고, 그냥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고, 이거를 이제 처음 이제 소송 준비하고 뭐 죄송해요. 처음 이제 그럼 뭐 소송 준비도 하고 뭐 이거 이대로 묻혀진다고 해야 되나? 이대로 끝날 문제 아닌데, 저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막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들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조금 가볍게 취급하는 듯한 느낌? 뭐 그런 시선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마음도 너무 아프고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자꾸 제가 제 스스로한테 자꾸 일 벌리는 거 아닌가. 뭔가 계속 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좀 저도 제 일상을 돌아가고 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장기간의 시간 후에 이걸 보니까 눈물도 핑 돌고 좀 희망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 그래도 희망이 생겼구나. 희망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나에게는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그게 이제 좀 온 거죠. 저한테는 카톡으로 승인되었습니다인가 뭐 승인 가결되었습니다인가 이게 오니까,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들고 진짜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냥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그래도 조금 버텨봐야겠다. 희망을 가져야겠다. 막 그랬죠. 사람 마음이 좀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도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싶잖아요.
제 직무든 뭐 이렇게든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전에는 많이 겁이 났죠. 이게 어쨌거나 증명되는 게 없으면 조직에서는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좀 낙오자식으로 쟤 뭐 꾀병 부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진짜 아파서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동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근거가 남으면 아주 일부라도 조금은 더 이제 일부러 나쁘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아파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릴 때도 조금은 유산을 했는데 남자들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뭐 그런 일을 겪었다. 뭐 자기 와이프도 이런 일 겪었는데 암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마시키려는 듯한 애 낳으면 끝난다. 애 낳으면 다 잊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분은 이제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이제 본인 와이프는 더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속상하고 그러면 이제 내 개인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뭐 이런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사실 막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평소에 살면서 그런 생각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겪기 전에는 네. 다 남일이죠 사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남일이고 잘 모르고 뉴스 봐도 진짜 뭐 신경 안 쓰죠. 사회적 문제로 봐도.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컸거든요. 그냥 진짜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일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어도 결국에는 이제 너의 개인의 문제로 저의 개인의 문제 아니면 제가 이제 몸이 그냥 뭐 약하기 때문에 뭐 저의 탓으로 전부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속상했고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일하러 나갔던 곳에서 이런 일을 자꾸 겪고 몸이 안 좋아지고 뭐 유산을 겪고 이런 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주면은 버리면은 무서워서 사실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일을 하고 아기도 갖고 싶고 일도 하고 싶다 이 생각은 계속 있는데 막상 나가려면 좀 두려워요. 많이 두렵고 솔직히 제가 이제 뭐 저는 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쟤 너무 뭐 까탈스럽게 군다. 쟤 되게 예민하게 군다. 너만 애 낳냐? 뭐 너만 애기 가졌냐? 우리 와이프도 다 그런 순분수 낳았다. 뭐 아니면은 뭐 같은 여자지만은 너만 뭐 그러냐? 뭐 나도 일하면서 애 갖고 뭐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점점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겪어보니 이래서 애를 안 낳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팽배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생각하면.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혹시나 나중에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제가 건강을 많이 잃어보니까 평소 건강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병원을 조금만이라도 일찍 갔으면 너무 참지 말고 일찍 갔다면 이렇게 너무 더 지난 뒤에 이렇게 아파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커요. 그래서 건강관리 가장 잘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자기가 이제 재해 뭐 입은 거라든지 뭐 자기가 겪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걸 차근차근 기록하시고 준비하셔서 좀 좋은 노무사님들 우리 노무사님 같이 이런 분들 잘 만나셔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사실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반 포기하고 그냥 그래 안 되는 데 이유가 있나 보다 혼자 막 그러면서 자기 위안하고 있었거든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래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비하하고 막 비관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털어내자 막 이러면서 그 정신승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잘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봐도 그래도 해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네,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는 유산은 어떤 질병보다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사건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유산 혹은 조산이 산재로 신청된 건수가 단 19건에 그치고 실제로 산재로 인정된 건은 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비율이 이런데 공무원 혹은 사학연금공단의 유산 혹은 조산이 산재로 신청된 건수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해에 10만 건의 유산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30살 전후의 가임기 여성의 7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 유산이 산재로 신청되고 인정되는 건수가 너무 적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질병과 달리 유산은 그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당한 여성이 이를 산재 신청으로 떠올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또한 어렵게 산재 신청을 떠올렸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떻게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기만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는 아마 업무상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임신한 여성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는 문제는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져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 그리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는 물론 일하는 여성이 아팠을 때 혹은 유산을 당했을 때 이를 산재로 신청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직장 내에서 문제들을 산재 인정 기준 안에 넣어서 보다 포괄적으로 근로 환경의 문제를 산재 보상의 문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